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비공개로 찍는 건데 그래도 이제 양식대로 다 해볼게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이고요.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고덕에 살고 있는 평범맘입니다. 네. 저는 2019년에 결혼해서 2019년에 2019년생 딸아이와 2021년생 아들 있고요. 그전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만 갖다가 부동산 강의는 이번에 완전 처음 듣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용감이네요. 부동산 강의 처음 들으셨구나. 네. 그러면 지금 거주는 고덕에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고덕 리슈빌 아파트 2019년 12월에 그때 처음 사게 돼서 2021년에 입주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첫 집이라서 그 전에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다 대출 받아서 한 거였고요. 그때 분양가가 4억 2천이었는데 대출은 4억 9천 받고 그리고 남편 그냥 외벌이로 요즘 이자 내는 게 한 300만 원 돈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이자 원금하고 합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런데 남편 벌이가 좀 불규칙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요. 예. 그냥 근데 저희가 여윳돈은 사실 모아놓은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냥 남편이 갖고 있는 돈 한 4, 5천 정도 있는데 남편은 좀 부동산 투자에 좀 아직은 이렇게 열려있지는 않아요. 예, 사실은 부동산보단 주식을 하다가 좀 까먹은 게 많았고요. 주식 투자 남편께서? 네. 네. 제가 부동산을 조금 이렇게 권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닫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좀 하고 싶어서 좀 어떻게 할지 좀 근데 아직 막연하다 보니까요. 네. 예. 근데 이사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3월 1일에 네. 동탄역 포레너스로 가는데요. 여기는 근데 월세로 가는 거예요. 네. 포레너스. 네. 원래 저희 지금 리슈비를 세를 내놓고 네. 그 월세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의 원래 계획은 리슈빌에 월세를 한 3천에 뭐 얼마 이렇게 받고 여기 동탄역 포레너스를 한 1,000에 얼마짜리를 받아서 이렇게 좀 이익을 좀 남긴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불릴 생각이었나 봐요. 불리거나 아니면 대출이자를 갚거나 뭐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 계획이 틀어져 갖고 그 동탄역 포레너스 그 계약이 하나가 좀 깨지고 지금은 2천에 130으로 예, 들어가게 됐고요. 리슈빌은 아직 세 내놓은 게 팔리지는 않았어요. 예. 동탄역으로 굳이 이사 가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남편이 네이버 카페 운영하는 프리랜서인데 아무래도 그쪽이 인구가 많고 활성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사업을 하고 싶은가 봐요. 프리랜서 사업을.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좀 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동탄은 아이 키우고 살기엔 참 좋은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포레너스가 이게 아파트인가요? 네, 주상복합인가요? 네, 원래 아파트이고요. 원래는 부영 에듀밸리였다가 지금 브랜드 네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시간 내고 나오기 참 힘드셨을 텐데요. 어떻게 어렵게 나오셨네요, 그죠? 네, 사실 베이비시터 한 명씩 구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둘 다 느리거든요. 좀 발달이 좀 느려서 한 명이 베이비시터 한 분이 두 명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두 명씩이나. 네, 두 명 다 구해서 왔어요. 그러셨구나. 갑자기 부담. 그러세요. 근데 또 이제 본인한테 주는 상일 수도 있어요. 잠깐 육아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얘 둘 키우느라고? 네. 진짜 완전 힘들겠다. 몇 개월 차이 나는 거죠? 이제 17개월 차이 나요. 17개월. 제가 이 마음 알죠. 제가 18개월 더
아, 네. 죽을 뻔했어요. 아이들 키우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완전 저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래, 리슈비를 월세를 주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좀 남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맞나요? 리슈빌은 지금 1000에 180으로 내놓기는 했는데요. 네네. 요즘 여기 고덕이 매물이 너무 많이 그렇구나. 지금 남아돌아서 180보단 160까지 내려야 나갈 것 같은 예, 그렇기는 해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 300씩 상환하는 건 그대로 있어야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러시구나. 블로그 같은 거 좀 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나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는 아니고 그냥 네. 남편이 하는 그 네. 네이버 카페 마케팅을 위주로 했었고요. 예, 카페 마케팅 위주로 해서 좀 카페 유입을 좀 많이 많이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일을 했었던 거라서 블로그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구나. 자청님 역행자 책을 읽고 그리고 예,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면서 블로그도 하면은 괜찮겠다. 블로그를 좀 잘하시면 또 블로그 마케팅 쪽으로 우리 그 지금 청소업체 하는 것처럼 네. 그 글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좀 내공이 느껴지던데요, 오래 하신 것 같은? 아닌가요? 안 했었어요. 전혀 안 했었어요. 네, 왜냐면 사실은 제가 원래 글쓰기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냥 제 공부 분야에서만 글쓰기를 어떤 글쓰기를 하셨을까요? 사실은 전 학부는 예술학 전공했고요. 석사는 철학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항상 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냥 그걸 돈벌이로 이렇게 연결은 안 했을 뿐이었고요. 작년부터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벌이 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요. 예. 그래서 그냥 조금씩 공부 그냥 독학하면서 그냥 좀 스타일을 좀 바꾼 거예요. 그전엔 되게 딱딱하고 그렇죠. 드라이하고 그런 글만 쓰다가 예. 그러셨겠구나. 네, 고급 인력이시구나, 굉장히. 아니요. 근데 근데 밝히기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지금 30대세요? 아니요, 40대요. 40대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던 분야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셔서 자녀를 이렇게 정말 40대인데도 이렇게 또 일사천리 그 두 명이나 낳은 것도 너무 대단하시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보통 병원에 40 가까이 되면은 출산이 좀 어렵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이도 잘 나오셨고, 이거 너무 정말 축복된 아이들이 태어났네요, 진짜. 보통은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자녀를 늦게 낳아서 자녀가 귀하고 예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하셨고, 갑자기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그 정체성의 혼란이나 막 이런 거 좀 묻지 않으셨어요? 그 막 육아를 하루 종일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육아를 하는데 힘든 와중에서도 그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남편이 항상 좀 경제적인 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돈을 여자도 벌어야 된다. 그런 주의예요? 예, 그런 주의라서 육아만 하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항상 저한테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게 생각을 하게 항상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전 육아를 하면서도 나 뭔가 할 수 있는 거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고요. 예. 그러셨구나. 사실은 이거는 그냥 진실의 방에서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제가 부동산 강의 들으면서 너무 문화 충격을 받은 게, 그래요?
사실 제가 살았던 곳인데요. 다 강의에 막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제 지역들인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예,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라 그냥 살기만 하고 나오고 그렇게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저희 집도 이렇게 이거 진짜 안 팔았었으면 엄마가 그러니까. 화천 지금 8단지 사셨구나. 야. 예. 음마 아파트에 사셨고. 예. 이 집은 아직 있어요. 샛별마을 우방 아파트는. 아우 잘하셨다. 예. 예. 그 부모님은 어디 지금 여기 주고 하세요? 예, 샛별마을에 지금 아직 계시고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인데. 네. 이게 엄청난 돈인데. 네, 정말 강의 들으면서 다 내가 살았던 데인데 왜 나오지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팔고 나오시고 그쵸, 근데 네. 파른 시점부터 몇 년 뒤에 확 오르고 막 그렇죠. 그런 지역들인 네. 거예요. 다. 그래서 진짜 다 좋은 지역에 사셨네.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후회를 남기면 안 되겠다. 맞아요. 정말, 예. 그러니까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버지 외벌이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남은 게 이거 하나인가요? 또 예. 있나요? 아니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그죠? 네. 이사 나올 때 전세 주고 이사 나왔으면 다 이거 내 집인데. 네. 사실 그럴 만한 형편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몰라서 네. 못 하신 거야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공부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제가 책 중에서 나는 쇼핑보다 경매가 좋다. 네. 네, 나는 쇼핑보다 경매가 좋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뭐 사업을 하고 우리나라 왔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DSR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LTV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동산을 전업으로 하실 것까지는 없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사이드를 이렇게 부동산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애들이 너무 어리고 그래서 뭔가를 전 좀 글쓰기 능력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글도 쓰셨고 또 자녀 2명을 키워도 집에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글쓰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면서 부동산 공부는 내가 1, 2년 내에 쇼부를 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그냥 지금 이렇게만 이사 가는데 족적만 남기는 식으로만 하셔도 저 큰 돈을 버는 건데 지금 당장 뭔가 막 어떤 직업을 갖기는 뭔가 뚜렷하진 않으시네요. 그죠? 그러면 시간을 그냥 온전히 남는 시간을 부동산 쪽에 또 쏟아도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있으신 돈이 4, 5천 보유하는데 요거를 남편하고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합의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한 2018년까지 우리 남편 몰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가 나오면 이렇게 사고 치면은 막 이렇게 나중에 그 등기 날라오면은 싸우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 안 하는데 좀 그게 합의를 이루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남편분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주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차이를. 근데 아직도 남편 좀 주식에 대해서 미련이 있으시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절반 이상 막 네,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주변에서 주식해서 돈을 딴 사람을 못 봤어요, 진짜. 결국에는 다 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단타를 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단타를 해서 큰 돈을 벌기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이게 남편이 모아둔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가 아직 안 됐죠. 아직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어디 쪽으로 하고 싶으세요?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그 다음에 지방의 아파트 어디? 아니면 평택 어디가 나으세요?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곳. 사실 동탄으로 이사 가니까 그쪽 주변으로 좀 알아보고 싶기는 한데. 아, 동탄이요? 동탄 1기세요, 2기세요, 여기가? 여기는 2기요. 아, 동탄 2기죠? 사실은 동탄 옆에 거기가 어디지? 오산, 맞죠? 네. 네. 거기가 되게 싸요. 네. 이제 오산 쪽하고 동탄 옆에가 또, 그, 수원에 어디더라? 기흥 그쪽 이렇게 사이에 있긴 있어요. 예. 그 어디냐? 이 수원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수원의 원천지구 쪽. 예, 그쪽도 좀 싸거든요. 근데 이제 갭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좀 어려워서 요걸 가지고 만약에 아파트로 갭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방을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 단계니까 한 채당 500 이상을 절대 넘지 않게. 네. 500만 원 넘지 않도록 네. 이걸로 서울에 오피스텔도 하나 정도 사시고요. 네. 지방에 어디야? 뭐 사천이나 익산 쪽에 무피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요. 무피 네. 아시죠? 돈 안 들어가고 1%만 내는 걸로 해서 네. 쭉 한 4천이라고 하면은 8채 정도 네. 매일 가능하잖아요. 네. 없다 생각하고 틀어놓으시고 네. 예, 그러시면서 부동산 관련 뭐 글도 쓰시고 또 블로그도 한번 운영을 해보셔서 그렇게 양쪽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내가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누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저기 떠뜨리는 게 싫고 이거 하나로 그냥 난 하나에 몰빵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쪽에 지금 제가 이번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산에 네. 단원구 쪽에 저층 아파트. 네. 예를 들면은 얘가 뭐 3억 5천인데 전세가 3억이다. 네. 그러면 5천 그냥 여기다 몰빵하는 거죠. 네. 그러고 10년 버텨요. 네. 그러니까 갭이 작은 한 채에다가 그냥 좀 그렇게 몰빵을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취득세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2주택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하나를 보러 가시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실 일은 지금 그 동탄 근처에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도 저층이면서 좀 세대수가 많은 거. 네. 네. 그런 거 중에서 갭이 5천 이하인 거. 네. 그렇게 하나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안산은 제가 이렇게 여기는 전세 수요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산 쪽에 해서 저층 아파트 아니면 저층 아니더라도 10층, 11층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갭이 좀 작은 걸로 해서 전세기구 하나를 사 놓으시든지. 안산 중앙 쪽 한번 볼게요. 안산 가보셨나요 혹시? 네. 좋지 않나요 가보면? 어떠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쁘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좋더라고요. 여기가. 상록수하고 중앙하고 좀 많이 이미지가 좀 네. 달랐었어요. 중앙이 좀 낫죠? 네. 상록수도 나쁘지 않은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저 중학교 때 갔을 때보다. 그때 그것들하고 달라지죠. 네. 보세요. 죽은 11단지. 이거는 이거 5층에 이건 저층이네. 이건 전세 나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3억이네. 그러면은 전세가 얼마인지 한번 보면은 2억. 이거는 꽤 많이 차이 나네요.
되죠? 3억 5천. 네. 이게 지금 전세는 거의 그러면은 1억 이상이 차이 나잖아요.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이거는 이제 신축이라서 부동산이 뜨지? 아마 키워드 그걸로 잡았을 거예요. 저기 봐요. 1억 4천이네. 이렇게 싸지 얘는? 아파트 같죠? 2억 4천. 전세 얼마인지 볼까요? 이것도 거의 2배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래도 이제 그 재건축을 바라보면 이런 거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근자주고 한양 여기 자 이거 15층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2억이죠. 네. 몇 평인가? 이거 비싼 거네. 네. 전세는 1억 4천. 아, 네. 이렇게 잘 찾아보면 이런 게 괜찮아요. 여기가 살기가 되게 편하고 여기가 신안산선인가 그것 때문에 좋아졌어요. 네. 이억 5천 5층이니까 잘 안 나오겠네. 이것도 꽤 차이 많이 나네.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안산 그 매물을 해드린 데가 있거든요. 네. 그거 똑같은 걸 한번 가격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가 작은 평수하고 큰 평수가 다 섞여 있어요. 대형 평수랑. 그래서 이제 재건축으로 하시기에는 이거 2억 5천 5층에 2층이니까 괜찮다. 얼마 가보자. 자, 전세가 얼마일까요? 1억 5천. 그리고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사를 여기로 가시기로 이미 잘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괜찮으시면 여기 집을 그냥 월세를 내서 여기서 월세가 갚게 만들고 아니면 좀 대출이 되면은 조금 그 이런 그 뭐라 그러나 몸테크 할 수 있는 좀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 더 사서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2주택자를 만드는 거. 네. 그것도 괜찮아요. 이미 이제 계약을 하셨으니까. 여긴 1년 계약이고요. 또 포레너스는 이 사람은 지금 1년 뒤에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주.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월세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집이 한 채잖아요. 이렇게 투자도 괜찮지만 내가 이거 월세 내서 얘는 이제 가지고 월세에서 대출 이자가 나가게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있는 돈으로 하나 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좀 거주를 하면서 그래서 2주택자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잘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여기 동탄역 포레노스가 싸게 나온 거는 한 5억도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분께 물어보니까 3억 4천까지는 대출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긁어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갖고 결국 좀 포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새 거잖아요. 이제 새 거가 오히려 대출이 더 나오려나? 저는 일단 이 4천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아껴놨다가 내가 이거 1년 사는 동안에 네. 조금 그 주변에서 내가 살면서 조금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만한 집에 들어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동탄역에 지금 미분양인 거 네. 파크리스라고 하나요? 몰라요. 그 신주거 타운이라고 해서요. 음. 동탄 1동탄, 2동탄 있으면 요 아래쪽 지도에 이렇게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해서 미분양 난 데가 있어요. 동탄역 파크리스라고. 네. 거기가 근데 계약금 한 5천 정도 있으면 2025년에 입주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잡으세요. 아 정말요? 예. 그러면 봐봐. 5천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 집 아파트가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면 요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월세를 살든 하고 이 집은 지가 알아서 월세를 갖게 만들고 네. 아닌가? 예. 어쨌든 리슈빌은 여기서 월세 나오는 걸로 여기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월세를 내서 그냥 내 이자하고 원금을 나갈 수 있게 만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 알아서 돌아가고 네. 나는 여기다가 월세로 내면서 살고 네. 편하게 그러면서 얘를 하나 사보세요. 근데 거기가 위치가 좀 괜찮을 위치가 것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뭐라고. 제가 찍을까요? 왜냐하면 위치를 떠나서 지금 이게 분양가가 쌀 것 같은데? 그쵸? 지금 고분양가 언제 분양한 거예요? 이게 얼마에 분양해요? 이게 4억 8천부터 시작해서요. 몇 평짜리인데요? 이게 72 타입하고 106 타입은 다 나갔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게 84하고 97 타입 남아있는데 84 타입이 4억 8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탄 파크릭스라고 치면 파크릭스구나. 네. 그 전화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몇 세대예요? 여기요? 위치는 여기예요. 일단 동탄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동탄, 여기가 2동탄. 이동탄 옆인 거예요, 그러면? 아래예요. 아래에. 여기 신주거 문화타운이라 그래서 초중고 들어오고 요 옆쪽으로 트램이 생기고 한 요 정도로 바꾼 여기에 또 쿠팡 물류센터 있고요. 예, 요 정도 되고 여기 다른 그 교통상의 호재는 없나요, 여기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예, 제가 근데 몇 세대예요, 이게? 전체가 3세대 넘을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2063세대. 괜찮네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 안에서 교육 여건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들 키우기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어디 막 출근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교통 입지가 좋으면은 집값이 더 오르겠지만 지금 동탄 2도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 지금 요즘 꺼져서 그렇지. 그렇죠? 그 바로 옆이면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2주택을 만드는 게 사실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는 것도 이제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죠? 좀 더 돈 모아서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미분양 나고 뭐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동탄 근처니까. 요즘이니까 미분양 나고 언제 미분양 나겠어,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리슈빌 좋은 거 가지고 계시니까 네. 여기서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기가. 그죠?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돌아갈 수 있게 좀 하고, 거기 어차피 동탄에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쪽이. 네. 그죠? 내가 실제 거주하고 싶은 곳에 지금 미분양 돼서 나중에 애들 학교 다닐 때도 그 단지 안에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 괜찮을 것 같은데요. 5천으로 이걸 잡아놓으세요. 잡아놓으시면 여기 월세 살아도 마음이 되게 편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몇 년 있다가 애들 학교 들어갈 때 내가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000 언제예요? 2025년에 입주. 25년이요? 그러면 한 2년 뒤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내가 월세를 살든 뭐를 살든 그쪽으로 또 이사 가실 수 있는 거고. 네. 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 가까우니까. 네. 동탄역에서는 얼마나 걸리려나 여기가? 조금 근데 거리는 있어요. 근데 뭐 버스 같은 게 있겠지. 걸어서야 못 가겠지만, 그죠? 왜냐하면은 동탄 1기나 2기 신도시도 지하철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데는 몇 집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죠? 그러면은 여건이 그렇게. 동탄역 여기. 제일 가까운 여기 또 어디예요? 이 트램이 옆쪽에 들어선다는 것밖에는 근데 제가 교통 정보는 아는 건 없어서요. 여기에 그 경부고속도로는 어디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요? 네. 제가 면허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가 막 여기. 여기 경부고속도로 표시가 돼 있긴 하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중간에 여기가 막 끊어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네. 네, 여기 중리 IC, 동탄 IC 이렇게 아, 표시가 돼 있긴. IC가 그러면 이거는 지하철인가? 동탄 이거 뭐지? 파란색 이거는. JC요. 예. 여기도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뭐 큰 도로로 여기가 딱 이렇게 끊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어려운 그런 데인가 싶어서.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델하우스 가보진 않았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여기 있으면 얘하고 얘는 사실 완전 단절일 거거든요. 이쪽하고 이쪽, 그죠? 일하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게 혹시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게 있는지. 네. 그런 게 없으면 같이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냥 뭐 우후죽순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 개발로 한 거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2000세대면 크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동탄 파크릭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제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찬성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아마 굉장히 반대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되게 보수적이라. 네, 그래서 우리 그냥 동탄에 지금 월세 살지만 여기 입주하면 여기 들어가서 애 키우게 여기는 잡아놓자. 그러면 남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공부하면서 조금 내가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인 만큼 금세 처분하거나 큰 기대 안 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생각보다 이게 괜찮더라고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 책 읽으시면서 이런 거 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 한 10살 될 때까지만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그때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아이들 10살 되었을 때 전세금 나오는 걸로 사교육비 된다. 네. 500, 1000만 원씩 받아서 그걸로 애들 사교육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분으로 그냥 꾸준히 하세요. 공부하시면서. 재밌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네, 재밌어요. 그쵸. 네. 나 이런 세계를 왜 이제 알았지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이게 참 아쉽네요. 정말 아쉽다. 이 과천에만 사셨어도, 하긴 뭐 분당도 너무 좋으니까. 저는 근데 저 엄마 아파트 살 때도 별로 좋은 걸 못 느꼈던 게 저 엄마 아파트 살 때는 옆에 쌍용 아파트 사는 애들이 더 잘 사는 이미지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죠. 미도, 쌍용, 네. 거기가 잘 사는 네, 데였죠. 우성 아파트, 쌍용 네. 아파트 사는 애들이 다 반장 두반장 네, 하고. 87년도에 사셨구나. 네. 옛날에 사셨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그 개포동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선망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쪽을. 지금이 더 그러는 거죠. 네. 제가 90년대 후반에 살 때도 아니 왜 이렇게 꼬진 아파트로 이사를 오지 않나 아직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때 지방에서도 뭐
올라왔다 그래서 아빠가 직장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 교육 때문에 올라왔다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어디 중학교 나오신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그 대연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냥 그 분당으로 이사 온 거고요. 저희 큰 언니하고 작은 언니는 다 거기서 숙명여고 나오고 예. 그랬구나. 그랬어요. 대치동 키즈가 될 뻔했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때 사서 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예, 샀다가 그냥 아, 예. 그러니까. 다 샀다가 그냥 팔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정말 그냥 그거를 벗어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거구나. 예, 예. 저희 아버지 지금도 아파트 2개 있어서 뭐 하냐고. 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치. 아파트 2개 있어서 뭐하냐. 예. 강직하시는 분이시네. 예. 아, 그래요. 어쨌든 참 좋은 동네에서 잘 사셨네요. 그래도. 감사할 일이네요. 이것도 그죠? 네. 제가 제 친구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제 네. 친구가 양호교사예요. 네. 양호교사인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평촌에다가 1억 5천인가? 1억 5천 주고 24평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네. 24평. 근데 얘를 팔려고 했어요. 근데 못 팔았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 평촌에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전세를 내놓고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네. 자, 근데 얘가 강남으로 계속 가고 싶었어요. 네. 그 음마 아파트를 얘도 되게 누렸는데 결국은 못 가고 네. 어디를 사냐면 과천 8단지. 네, 8단지. 네. 네, 8단지를 샀어요. 언제 샀냐면 2018년인가 그때 그 대출 딱 웃기기 바로 직전에. 아, 네. 그래서 5억인가 주고 샀어요. 아, 네. 네. 근데 얘가 이거를 못 팔았던 거는 이제 뭐 세금 때문에 못 팔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었어요. 네. 그 얘도 이걸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거든요. 네. 얘 지금 자산이 얼마겠어요? 얘가 5억에 샀는데 12억이에요, 지금.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아, 네. 그리고 얘는 8억인가 그래요. 얘는 14억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하네요. 예, 그렇죠. 하나도 안 팔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진짜.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얘도 그 본인이 그 양호교사인데 남편이 사업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버리기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얘 혼자 한 거예요.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아, 네.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과천 8단지 5억 주고 얘가 그러니까 대출이 그때 만땅으로 받아가지고 갔을 때 얘가 이자만 100만 원 낸다 그랬어요. 이 집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언제 재건축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자를 100만 원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냐. 미친 거 아닌가 나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아니었으면 대출이 안 되니까 막혀가지고 네. 너무 잘 샀죠. 그래서 네. 얘는 노후가 걱정이 없어요 지금. 네, 부럽네요. 그쵸?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것만 팔았어도 그죠? 이렇게 2개인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줄 줄은 모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얘가 여기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그 학군지를 되게 좋아해요. 학군. 네. 자기 자녀 잘 키우려고 평소에 제일 좋은 학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억 정도에 사고 제가 3억 5천에 샀는데요. 저는 학군이 아니에요. 얘는 12억이 될 때 여기 7억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뭐 조금 있다가 은퇴해도 네. 좋더라고요 되게.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 하나씩 주고 네. 있었는데 다 해결됐잖아요.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돼요, 길게. 네. 그래서 리슈비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다가 여기 사시고 그다음에 하나 해서 아이들 앞으로 네. 다음에 살 때는 조금 더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재능이 있으시고 또 공부하신 게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그 재능 살리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책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 네. 어떤 그
그런 책들 좀 읽어보셨어요? 역행자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렇게 속독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라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네,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요. 그럼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종교는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게 어떤 잠재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무조건 남들보다 뭐 더 잠을 덜 자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잠재의식이나 방향성, 꿈이나 이런 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그 책들 있잖아요. 역행자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얘기를,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종교인이에요. 종교 얘기를 싹 빼고 했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거를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없으시니까 제가 말한 데이비드 호킨슨이나 뭐 이런 의식혁명이나 노아버림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10년 동안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할 수가 있으세요. 네. 내가 막 조바심 내고 막 안다라고 이런다고 이게 부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이제 저는 아이를 이렇게 둘을 낳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지금 30대 후반에 아이를 이렇게 낳기가 쉽진 않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원한다고 해서 아이가 요즘 생기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들, 딸을 또 골고루 낳으신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복을 좀 받으신 거니까 아이들에게 잘 케어를 하면서 아이들의 케어 기간이 초등학교 전까지만 잘 해주면 돼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돼요. 그때까지 뭐 일할 생각하지, 그러니까 막 전업으로 일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 둘 잘 키우고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도 정말 큰 돈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여자가 능력 있는 걸 되게 바라는 사람. 네,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요즘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그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남편한테도 그 생각을 주입시켜야 돼요. 내가 이 애 둘 키우는 게 돈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애들 한번 맡겨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내 개발하면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내가 잘 키워주는 이 자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 혹시 안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아무튼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방향성만 잘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기수랑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또 임장도 같이 다녀보면 되게 재밌고요. 또 이게 이 부동산은 인연이 돼야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안 살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딱 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살려고 아무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인연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산다고 해도 이거를 산다고 해도 물건이 이게 좋은 게 나왔을 때 이거를 안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다니시고 저는 파크리스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미분양 났을 때 좋은 조건으로 한번 남편이랑 잘 얘기가 된다면 실거주 하시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탄 2기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동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임장 다니는 거 저 그냥 경험 차원에서라도 다니고 싶으니까 껴주시면. 네네, 그럼요. 한번 같이 가게 하고 안 되면 저희가 국회님하고 저하고라도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임장을, 왜냐하면 이 기수에서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이 없으면 저희가 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베이비시터 하고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